옛날에 사랑스러운 가족이 살았어요. 그 가족은 3명의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이름은 젠, 마이클, 그리고 웬디였죠. 웬디는 항상 엄마에게 피터팬이 그녀의 방에서 어떻게 플룻을 연주하는지 말해주곤 했어요. 엄마는 항상 상상 속의 일일 뿐이라고 말했지만 딸아이의 방에 떨어진 나뭇잎을 보고는 조금 혼란스러웠어요. 웬디가 피터팬이 항상 나뭇잎을 떨어뜨리고 간다고 말했으니까요. 어느 날 밤 부모님은 나가시고 아이들만 집에 있었어요. 그들은 너무 졸려서 자고 있었죠. 그런데 피터팬이 조용히 들어와 떨어뜨리고 간 나뭇잎을 찾으러 왔지 뭐예요. 그때 웬디가 잠에서 깼어요. 피터팬, 널 기다리고 있었어. 아무도 네가 진짜 있다는 걸 안 믿어줘. 웬디는 피터팬을 위해 숨겨두었던 나뭇잎을 돌려주었어요. 그녀는 피터팬이 좋았죠. 그래서 나뭇잎으로 그의 옷을 꿰매주었어요. 웬디, 재미있고 놀라운 모험 이야기를 들려줄까? 난 모험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아. 난 너와 함께하고 싶어. 바로 그때 피터팬의 요정 친구 팅커벨이 창문으로 들어왔어요. 역시 네가 여기 있을 줄 알았어. 설마 나를 빼놓고 모험을 하려는 거야? 너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잖아. 웬디는 형제들을 깨웠어요. 그녀의 형제들은 무척 놀라워하며 피터팬과 팅커벨을 바라보았죠. 자, 날아갈 준비 됐어? 팅커벨이 요술가루를 뿌렸더니 그들이 공중으로 떠오르지 뭐예요? 그렇게 모두 집을 떠났어요. 아이들은 단번에 네버랜드로 향했죠. 긴 여행 끝에 그들은 네버랜드에 도착했어요. 그곳엔 물론 그들도 있었고 인어공주, 야생동물, 인디언들, 해적들, 그리고 거리의 소년들까지 모두 그곳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 사이에서도 가장 위험하기로 소문난 후크 선장도 있었죠. 후크 선장은 피터팬의 적이었어요. 한 번은 그들이 싸우고 있을 때였어요. 피터팬은 그의 팔을 잘랐고 한 거대한 악어가 나타나 그 팔을 먹어치워 버렸어요. 악어가 시계도 함께 삼켜버렸기 때문에 똑딱똑딱 소리를 냈죠. 후크 선장은 악어가 가까이 오고 있을 때를 항상 눈치챌 수 있었어요. 후크 선장이 갑판에서 쌍안경으로 주위를 둘러보는데 피터팬과 아이들이 언덕 꼭대기에서 그를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는 즉시 부하들에게 대포를 쏘라고 명령했죠. 피터팬과 아이들이 대포를 피해 도망가는 건 무척 어려운 일이었어요. 팅커벨, 아이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줘. 내가 후크 선장을 상대할게. 팅커벨은 웬디에게 질투가 나서 이참에 피터팬에게서 멀리 떨어뜨려 놓고 싶었죠. 핑계를 대고 그녀는 웬디를 언덕 뒤편에 두고는 젠과 마이클을 데리고 해변의 안전한 곳으로 갔어요. 그 섬에 사는 거리의 아이들은 멀리서 웬디를 발견하고는 그녀를 적군이라고 생각해서 다치게 하고 말았어요. 그때 피터팬은 후크 선장과 싸우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후크 선장의 팔을 앗아갔던 악어가 나타났지 뭐예요. 후크 선장은 무서워서 멀리 도망쳤어요. 피터팬은 돌아오는 길에 다친 채 암석 옆에 쓰러져 있는 웬디를 발견했어요. 그는 무척 화가 났죠. 거리 아이들은 그들이 다치게 한 소녀가 바로 피터팬의 친구라는 것을 깨닫고 무척 미안해했어요. 내 친구들을 보살펴달라고 했잖아. 팅커벨도 무척 미안해했어요. 자신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깨달았죠. 미안해, 피터.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약속할게. 거리의 아이들은 웬디와 그녀의 형제들을 위해 멋진 집을 만들어 주었어요.
밤이 되자 그들은 웬디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무 아래에 있는 집에서 편하게 잠을 잤지요. 그리곤 피터팬은 그 집 앞을 지키곤 하였어요. 어느 날 그들이 바위 위에서 쉬고 있는데 해적들이 다가오는 게 아니겠어요? 그 해적들은 인디언 족장의 딸을 인질로 잡고 있었죠. 피터팬과 아이들은 그녀를 구하기 위해 그들을 따라갔어요. 해적들과 그들은 큰 전쟁을 치렀죠. 끝내 그들은 그 족장의 딸을 구해서 족장에게 데려다 주었어요. 그날 이후 인디언, 피터팬, 그리고 거리 아이들은 무척 가까운 사이가 되었죠. 족장은 피터팬의 부탁을 받고 최고의 훌륭한 2명의 남자들에게 친구들을 보호하라고 명령했어요. 물론 이것을 알게 된 후크 선장은 무척 화가 났죠. 언젠간 내가 너를 꼭 혼내주고 말 테다, 피터팬. 너는 도망갈 수 없을 거야. 어느 날 밤 웬디는 가족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피터팬은 그녀와 형제들이 집을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깨달았죠. 물론 그들이 함께 살면 좋겠지만 친구들을 위해 원한다면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어요. 어느 날 그들이 다시 긴 여행을 위해 짐을 싸고 있는데 해적의 공격이 시작됐지 뭐예요? 그 해적들은 인디언들을 함정에 빠지게 한 다음 그들을 붙잡았어요. 피터팬은 소년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른 채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후크 선장은 그가 자고 있는 것을 봤어요. 하지만 문은 열 수 없었죠. 그래서 그는 병에 독을 붓고는 피터팬을 계속 자게 하기 위해 그것을 문 아래 두었어요. 피터팬은 하루를 꼬박 자고 말았어요. 그때 팅커벨이 들어와서는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다 말해주었죠. 팅커벨과 피터팬은 친구들을 구하기 위해 길을 떠났어요. 그들이 해적들의 본부인 행복한 바위에 도착하였지만 아무리 봐도 해적을 찾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바위의 반대편으로 향했죠. 그곳에서 그들은 충격을 받았어요. 웬디, 젠, 마이클, 그리고 거리 아이들까지 모두 묶여 있었고 후크 선장은 횃불을 붙이려 하는 게 아니겠어요? 마지막으로 할 말 없나? 그중 가장 나이가 많은 웬디가 말하기 시작했어요. 나의 마지막 말은 너희 진짜 부모님이 너희에게 해주실 말씀일지도 몰라. 부모님들이 여기 계셨더라면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 앞에서 당당히 용기를 가지라고 하실 거야. 두려워하지 말자. 선함이 이길 테니. 항상. 후크 선장은 웬디의 말에 무척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녀를 보트로 데려가 큰 기둥에 묶었죠. 그 순간 피터팬과 팅커벨은 아이들을 구하려고 도착했어요. 동시에 인디언들과 그의 족장 역시 돕기 위해 도착했죠. 피터팬은 무척 행복했고 덕분에 아이들을 모두 쉽게 구할 수 있었어요. 이제 웬디에게 갈 차례였죠. 피터팬과 거리 아이들은 단 몇 명의 해적만 남아있는 후크 선장의 배에 올랐어요. 공격당할까봐 두려웠던 해적들은 모두 배에서 뛰어내렸죠. 이제 숨을 곳이 없어, 후크. 항복해. 피터팬과 거리 아이들은 후크 선장을 밀쳐내기 위해 돌진했어요. 그때 갑자기 그는 어떤 소리를 들었어요. 그것은 바로 그가 가장 무서워하는 그 소리였죠. 후크 선장이 두려워하며 뒤를 돌아보니 악어가 그를 기다리고 있지 뭐예요? 도와줘! 눈 깜짝할 새 그는 배 반대편으로 달려가 점프한 뒤 최대한 빨리 수영하기 시작했어요. 피터팬과 아이들은 배꼽을 잡았어요. 이제부터 아이들이 그 후크 선장 배 주인이 되었어요. 물론 선장은 피터팬이죠.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피터 선장님. 항해를 하자. 소년들은 밧줄을 풀었고 돛이 바람에 날려 펼쳐졌어요.
팅커벨아, 우리를 멀리 보내줘. 사랑하는 가족들의 품으로. 웬디와 젠 그리고 마이클은 그토록 그리워하던 부모님과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자 무척 행복했죠. 팅커벨이 요술 가루를 뿌리자 갑자기 배가 떠올라 하늘을 날기 시작했어요. 웬디는 부모님께 피터팬, 팅커벨 그리고 네버랜드에 대해 전부 말씀드리고 싶어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날 이후 네버랜드는 그들의 제2의 고향이 되었고 피터팬은 그들의 가장 좋은 단짝 친구가 되었답니다. 옛날 옛적에 숲속 어느 낡고 작은 판잣집에 노부부가 살았어요. 그들은 항상 행복하고 평화로웠죠. 하지만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어 항상 안타까워했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부엌에서 쿠키 반죽을 만들고 있을 때 남편이 들어왔어요. 여보, 오늘은 또 뭘 만드는 거예요? 아내, 오늘은 생강 쿠키를 만들고 있어요. 아내는 생강 쿠키 반죽을 섞은 뒤 얇게 밀고 사람 모양으로 잘라두었어요. 그렇게 오븐에 넣은 뒤 그녀는 앉아서 쿠키가 완성되길 기다렸죠. 부엌에 온통 맛있는 쿠키 냄새가 진동을 하자 그녀는 오븐 장갑을 끼고 생강 쿠키 인형을 꺼냈어요. 이제 멋지게 꾸밀 시간이었죠. 노부인은 건포도로 눈을 만들고 캔디로 귀여운 코를 만들어 주었어요. 크림으로는 머리와 옷을 만들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리를 이용해서 단추도 만들어 주었어요. 완성된 작품을 물끄러미 보다가 이렇게 말했죠. 내 생강 쿠키 인형은 정말 예쁘구나. 하지만 뭔가가 아쉬운걸. 부인은 그 인형을 다시 보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나, 입이네. 입을 깜빡했어. 노부인은 크림으로 생강 쿠키 인형의 입을 만들어 주었어요. 이제야 됐네. 이제 너는 완벽한 생강 쿠키 인형이란다. 바로 그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고마워요. 세상에, 아니 어떻게 말을 하지? 생강 쿠키 인형은 갑자기 일어서서 달리기 시작했어요. 네, 전 달릴 수도 있어요. 생강 쿠키 인형은 부엌 의자로 그리고 바닥까지 점프한 뒤 부엌 문을 통해 이젠 정원까지 달리기 시작했어요. 돌아와! 아유, 돌아와! 노부인은 소리쳤죠. 생강 쿠키 인형은 달리면서 말도 하기 시작했어요. 아싸! 달려라, 달려! 아무도 날 잡을 수 없을 거야. 왜냐면 나는 생강 쿠키 인형이니까. 노부인은 정원으로 나와 생강 쿠키 인형을 따라 달리기 시작했어요. 노인도 창문으로 부인이 달리고 있는 것을 보곤 소리쳤죠. 여보, 왜 달리고 있어? 노부인은 달리면서 말했어요. 근데 생강 쿠키 인형이 도망가요. 잡아야 한다고요. 노인은 할 말을 잃었어요. 노부인은 아무리 달려도 쿠키 인형이 너무 빨라서 잡을 수가 없었죠. 잠시 후 생강 쿠키 인형은 목장을 가로질렀어요. 그때 목장의 소가 그를 발견했어요. 너무 멋진 쿠키다. 잡아서 먹어야겠어. 그 소도 역시 쿠키 인형을 쫓기 시작했어요. 뛰지 말라고. 먹어 치울 테니까. 예, 달려봐, 달려. 날 만든 노부인도 애쓰고 있지. 하지만 아무도 못 잡을걸? 난 쿠키 인형이니까. 노부인과 소는 생강 쿠키 인형을 쫓아 달렸어요. 그 시각 돼지도 그 쿠키 인형을 발견했죠. 생강 쿠키 인형이라? 진짜 맛있겠는걸? 내가 널 잡고 말 테다! 쿠키 인형은 달리면서 대답했어요. 그래,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부인도 소도 다 날 잡으려고 하지만 잡을 수 없어. 다시 말하지만 난 생강 쿠키 인형이거든. 노부인과 소 그리고 돼지가 그를 쫓아 달리고 있는 사이 먹이를 찾던 닭이 생강 쿠키 인형을 발견하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꾸꾸대 꾸꾸. 점심으로 좋겠는걸? 그래서 닭도 그들을 따라 달렸어요. 달릴 수 있으면 달려봐봐.
난 널 꼭 잡고 말 테니까. 그래, 어서 쫓아와 보라고. 노부인과 소, 그리고 돼지도 날 못 잡거든. 너 역시 못 잡아. 아무도 못 잡지. 내가 바로 생강 쿠키 인형이니까. 생강 쿠키 인형을 쫓아 노부인, 소, 돼지, 그리고 닭까지 모두들 계속 달렸어요. 하지만 쿠키 인형은 점점 더 그들과 멀어지고 있었죠. 생강 쿠키 인형은 스스로 만족스러워 아주 행복했어요. 나는 세상에서 가장 빠르고 똑똑한 쿠키 인형이라고. 그래, 그게 나야. 아무도 날 못 잡지. 난 생강 쿠키 인형이니까. 그렇게 앞으로 달려가던 생강 쿠키 인형은 강을 만났어요. 그래서 가던 길을 멈췄죠. 왜냐하면 쿠키는 물이 닿으면 녹아버리니까요. 아니, 이제 어쩌지? 노부인, 소, 돼지, 그리고 닭과의 거리가 점점 좁혀지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엉큼한 여우가 나무 뒤에서 나타났어요. 난 수영하는 법을 알지. 내가 도와줄까? 생강 쿠키 인형은 고민했어요. 네가 날 먹으면 어떡해? 널 안 먹으니 걱정 말라고. 난 단지 강을 건너도록 돕고 싶을 뿐이야. 생강 쿠키 인형은 그 엉큼한 여우를 믿고 그의 꼬리에 올라타고는 최대한 꽉 잡았어요. 그는 강으로 점프해서 수영하기 시작했죠. 그 사이 노부인과 돼지, 닭은 강에 다다라 여우의 꼬리에 올라탄 쿠키가 강을 건너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들은 더 이상 그 인형을 잡을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눈을 뗄 수 없었어요. 그때 물은 점점 더 차올랐고 강은 더욱 깊어졌어요. 이봐, 여우! 꼬리 간수 좀 잘해. 내가 적고 있다고. 내 등 위가 더 안전할 거야. 생강 쿠키 인형은 여우의 등으로 점프했어요. 그들이 수영하는 사이 수심은 점점 더 깊어졌어요. 그래서 여우의 등은 물에 잠기기 시작했죠. 네가 다 젖을 것 같은데 내 머리 쪽으로 올라오지 그래. 이쪽이 더 높으니까 말이야. 쿠키 인형은 여우 머리 쪽으로 기어갔어요. 여우는 자신의 계획대로 물속으로 머리를 담그기 시작했어요. 물이 너무 많이 차올라. 내 코로 오지 그래. 여기가 더 높으니까 말이야. 그래서 생강 쿠키 인형은 여우의 코로 갔어요. 이제 곧 해변에 이르려는 그때 여우가 갑자기 가볍게 공중으로 코를 튕긴 후 그대로 입을 벌렸어요. 쿠키 인형은 여우의 입속을 향해 떨어지고 있었고 여우는 먹으려고 하고 있었지요. 하지만 실패하고 말았어요. 쿠키 인형이 공중으로 떴을 때 하늘을 날고 있던 까마귀가 그의 부리로 쿠키 인형을 집었으니까요. 여우는 입을 벌린 채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쿠키 인형은 까마귀가 더 높이 올라가길 기다리며 물었죠. 까마귀들도 생강 쿠키를 먹니? 그럼 까마귀가 말하려고 부리를 여는 순간 쿠키 인형이 아래로 떨어졌고 최대한 빨리 달리려고 노력했어요. 아싸! 잡을 테면 잡아봐라. 노부인, 소, 돼지, 닭. 여우와 까마귀까지 나를 잡으려고 했지만 잡을 수 없었지. 왜냐하면 난 생강 쿠키 인형이니까. 생강 쿠키 인형은 계속해서 달렸고 또 멈추지 않았답니다. 만약 생강 쿠키 인형이 뛰어가는 걸 보면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생강 쿠키 인형이니까요. 아무도 그를 잡을 수 없답니다.